진짜로 진지하게 소개시켜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조금 그렇긴 한데 귀엽다는 말 듣고 싶은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35, 이제 나 35인데. 안녕하세요. 저는 싱글즈 편집장 김겨울입니다. 오늘은 SBS 드라마 보물섬에 정말 보물 같은 박형식 씨를 모셨습니다. 네, 싱글즈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형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오늘 이렇게 뵈니까 되게 정말 살인 미소 막 되게 풋풋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되게 화보 제가 찍은 거를 보셨어요? 네 봤죠 당연히. 네네네. 좀 다른 느낌? 근데 저도 여태까지 찍어보지 않았던 컨셉으로 찍어서 그래서 되게 이번에 재밌었어요. 아니 조금 날카로워 보이고 좀 압도하는 카리스마가 느껴져서 아무래도 근데 지금 하고 있는 드라마의 어떤 역할이 지금 거의 뭐 몇 개월 동안 지금 해오고 있다 보니까 살짝 그게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드라마 소개 좀 해주세요. 보물섬이란 드라마는 각각의 인물들의 각자의 보물섬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 보물섬이 누군가에 의해 빼앗기고 경쟁이 되고 그러면 사람이 얼마나 치열하고 비열하고 어디까지 악랄해질 수 있는가, 그러니 인간의 욕심과 본성에 대한 메시지를 좀 다루고 있고요. 서로 복수를 하는 그런 드라마예요. 네. 여기 허준호 선배님 맞아요. 같이. 정말로 언젠가는 같이 함께 해보고 싶다라고 항상 생각했던 선배님이었는데 아우라와 카리스마가 너무 짜릿한 거예요. 찌릿찌릿하면서 저도 막 같이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래서 정말 이번에 함께하게 돼서 굉장히 재밌었어요. 영광이었고. 저는 형식 씨 작품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동안에 좀 다른 역할들을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성격 탓도 있는데 내가 안 해봤던 거에 결국에는 끌리게 되어 있나 봐요. 제가 전에 했던 캐릭터와는 또 다른 매력, 또 다른 성격을 가진 캐릭터가 확 갑자기 궁금해지고 뭔가 표현해보고 싶고, 어찌 보면 커리어를 가지고 좀 도박을 하는 느낌도 있는데 내가 그런 스릴을 즐기나 막 이런 생각도 잠시 들지만, 근데 뭔가 한 번도 표현을 안 해봤던 것 같은데 이제 이러면 해보고 싶은 거죠. 아니 지금 우리 PD님이 시간 없다고 빨리 밸런스 게임 하라고. 밸런스 게임 할게요. 네. 일찍 결혼하기 대 늦게 결혼하기. 이미 늦었어. 네. 아니 안 늦었잖아요? 그래도 일찍은 아니다. 귀엽다는 말 대 섹시하다는 말. 이제는 섹시하다는 말 듣고 싶어. 조금 그렇긴 한데 귀엽다는 말 듣고 싶은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35, 이제 나 35인데 저 귀엽다는 말 듣고 싶어요. 이게 더 그렇지 않아요? 기분이? 인생의 마지막 끼니를 먹는다면 박서준 씨랑 먹기 아니면 이상형 여성이랑 먹기. 인생의 마지막 끼니를 먹는다면? 인생의 마지막 끼니라면 서준 형이랑 먹어요. 인생의 마지막 끼니라면 그동안 함께 계속 해왔다는 뜻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더 가치 있는 대화를 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원래 형식 씨 하면 멜로 눈빛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눈빛이 광인의 눈빛이 나요. 정말 연기에 미친 자 약간 이런 느낌. 재밌어요. 또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하는 게 진짜 재밌고 저도 몰입해서 하려고 하고 많이 배우고 같이 호흡 같이 맞춰가면서 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진짜 사람이 성장할 때 어렵고 재밌는 일을 하면 성장을 한대요. 제가 그래서 골프도 그래요. 골프 잘 치세요? 못 치죠. 그러니까 미치는 거야. 어려운데 재밌어. 어려운데 재밌어요. 저는 진짜 골프는 너무 정적여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랑 성격 안 맞을 것 같아. 난 익사이팅한 게 좋아 이랬는데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누가 골프의 시계로? 제 친구들이 다 쳐서 저보고 쳐보라고. 웬걸. 어려워서 재밌잖아요. 이게 내 몸이 컨트롤이 안 되니까. 저 몸치라고 처음 느껴봤어요. 몸치 아닌데요? 나는 분명히 춤도 배우고 막 몸 생각보다 잘 다룬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또 다른 것 같더라고요. 동료 연예인들이 여동생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남자로 다 지목한대요. 근데 여동생한테 소개시켜준다는 거는 모든 게 담보되어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래서 실제로 여동생 소개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또 그걸 안 해줘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 단 한 번도 뭐 여동생을 진짜로 진지하게 소개시켜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도 칭찬이니까 또 기분은 좋죠. 만약에 형식 씨가 여동생이 있어요. 그러면 소개시켜주고 싶은 친구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진짜 엄청 큰 칭찬이구나. 누구 있어요?
서준이 형이요. 서준이 형이면 믿고 맡길 수 있죠. 저는 그 사전 질문지를 보면 형식 씨는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해주는 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하고 함께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애정 결핍인 거죠. 진짜 너무 재밌어. 이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지. 그 사랑받길 원해가지고 자꾸 그런 사람들만 찾아다니는 거지. 아니 집에서 막내죠. 막내죠. 근데 집안 자체가 원래 좀 애정 표현이 많아요. 아버지까지. 그게 그냥 저한테 다 흡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친형이 있거든요. 이제 2살 위에 형이 있는데 형제끼리도 그냥 전화 끊고 뭐 할 때 사랑해, I love you 해요. 그러면 다들 내가 지금 뭘 들은 거지 하는 표정으로 봐요. 서로 사랑해를 해? 컬처 쇼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안이 좀 다르다. 이제 그때 좀 느꼈죠. 예. 너무 좋은 집안이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항상 출근하시기 전에 우리 아들들 하면서 사랑해 하고 막 그런 애정 표현을 하시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 보니까 그냥 애정 표현을 하고 그 어떤 표현을 하는 게 되게 익숙하고 그냥 편해요. 그 어렸을 때 받은 사랑과 지지로 내가 그 어떤 거를 하는 힘이 생기잖아요. 다른 사람도 나를 사랑을 해줄 거야. 나도 사랑을 해줄 거야. 이게 맞아.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도봉순 할 때 감독님, 카메라 감독님들이 둘이 의심스러운데 막 이제 이랬단 말이에요. 최근에 그 영상도 봤어요. 누나가 나 이거 해준 거 아니 옆에 딱 앉았는데 사진 좀 찍을게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근데 홍씨가 여기에 속눈썹 이러는 거야. 어디 거기 누나가 해갖고 해준 거야. 그러니까 그 장면이 이렇게 탄생한 거야. 다른 내용은 없었군요. 거기에는 그냥 그렇게만 편집이 되니까 그렇게 보일 수 있겠구나 싶긴 하더라고요. 예. 내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돈과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전 이번에 보물 선물하면서 좀 많이 느꼈어요. 이게 사람이 어떤 인생의 목표가 돈이 돼버리면 와 너무 무섭더라고요.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는 단계도 지나고 그 돈만 바라보고 내가 향해 갔을 때 어느 순간 깨달아서 뒤로 돌아보면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미 늦은 거야. 맞아. 그러면 어쩌겠어요. 그럼 돈이라도 쫓아야지. 사람의 욕심이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본성과 그랬을 때 얼마나 무서워질 수 있는가. 제가 이번에 찍으면서 그랬어요. 찍으면서 느낀 딱 그거예요. 전 무서워하는 게 많이 없거든요. 번지 점프도 막 하고 막 이랬었으니까 이번에 작품을 하면서는 돈과 사람이 제일 무서울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죠.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중학교 밴드부라고 하는데 예. 저는 어릴 때 말썽꾸러기였어서 그리고 어머니가 저를 노맨이라고 불렀어요. 무조건 싫다 그러면. 이거 해라 그러면 싫어! 뭐 해라 싫어! 제가 유일하게 맨날 어릴 때 혼나면서도 유일하게 칭찬받았던 때가 차 타고 막 어디 가면서 어머니가 라디오나 음악 CD 이런 플레이어 틀시면 그 노래가 옛날 노래가 나오는데 제가 그걸 항상 따라 부른 거예요. 따라 부르면 아이고 우리 아들 잘 부르네. 근데 나는 그게 기분이 좋으니까 항상 노래를 계속 가까이 하고 살았거든요. 그 특별활동에서 그 밴드부가 제가 성격상 절대 선택할 그게 아니거든요. 막 남들 앞에 막 나서고 막 이러는 거를 좋아하는 성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하는 게 낫겠다. 나머지는 다 흥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했는데 웬걸 오디션을 봐야 된대. 그래서 합격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또 웬걸 대회를 나가야 된대. 나는 아니 연습을 하고 대회를 나가다가 딱 그때 끝나고 내려왔는데 갑자기 어떤 막 아저씨들이 막 명함을 막 주는 거예요. 그때부터가 시작이었어요. 제가 밴드부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성기 씨가 한국 표지만이 아니라 재팬 표지까지. 네. 진짜 한림숙 다 어쩔 거야. 한림숙 다 어쩔 감사합니다. 거야. 언어가 다른 팬들이 팬으로서 사랑을 표현할 때 되게 감동이 또 있죠. 감동은 당연히 있는데, 그러니까 정말로 이 나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알고 나를 이만큼 좋아해주지? 다 국적이 다르고 생긴 게 다 달라도요.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은 똑같아요. 그게 되게 뭉클할 때가 있어요. 내가 그 사랑을 받는구나. 좀 이걸 받을 때 되게 감동이 있어요. 일본 방문 시에 꼭 먹는 게 있으세요? 근데 일본의 음식들이 대체로 다 너무 맛있어서 야끼니쿠도 좋아하고 스키야키도 좋아하고 라멘을 엄청 좋아해서 라멘 투어만 해도 될 정도로. 그럼 반대로 일본 팬이 우리나라를 와요. 추천할 만한 장소가 있다면, 식당이 있다면? 근데 제가 완전 집돌이여가지고 그냥 김밥 천국 가서 정말 맛있다 하면서 먹는 스타일이라. 만약에 종류를 그러면 삼겹살이랑 이제 이런 건 꼭 먹어봐야죠. 삼겹살에 소주, 그리고 치킨에 맥주, 또 한강라면도 한번 좀 드셔보셔야 또 한강의 어떤 경치도 구경을 하시면서 먹는 또 낭만이 있으니까 한국에서만 느끼실 수 있는 또 그런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이칸야마의 찌따야 서점에 오는 팬분들에게 한 말씀. 네, 제가 싱글즈 표지 모델을 하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고요. 또 여러분들을 이렇게 또 만나 뵐 수 있어서
굉장히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처음 보시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니까요. 저도 오늘 새로웠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2월호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자서전으로 쓴다면 지금 형식 씨는 35페이지다. 100세 시대의 100페이지라고 가정을 했을 때 35페이지에 와 있다. 앞으로도 채워나가야 될 페이지가 많다. 근데 그냥 지금 생각해보면 아직도 가늠이 잘 안 돼요. 저의 미래가. 제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미래를 그려나갈지 저도 사실은 가늠이 잘 안 되는데 그래도 잘 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다시 과거로 가는 걸 한다면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미래가 더 기대되세요? 저는 미래가 더 기대돼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오늘 이렇게 편집장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정말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정말 재밌었고 정말 또 편하게 이끌어 주셔가지고 저도 TMI를 많이 한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지만 그만큼 저도 되게 재밌었고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그러면 다른 분들은 좀 잘 쳐요? 그래도 친구들은 좀 잘 치는데 안 되겠네. 열심히 하겠네요. 아니 왜냐면 골프가 또 4명이 나가니까. 그들도 아쉬웠던 거야. 여기서 한 명만 더 끼면 될 것 같아. 야, 한 명만 더 꼬셔보자. 지금 이랬던 것 같아. 근데 못 치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는 거지. 그치. 그러면서 내기 한번 하고 밥 사기 막 이런 거 하고.